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뒤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없이 차가운 침묵과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 막막함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수없이 자신을 탓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침묵에 담긴 잔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해서도 일시적인 기분 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 즉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의 표현이며 조용한 방식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매듭을 짓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의 모습과 방금 일어난 일을 화해시키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합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슬롯머신 도박처럼 보상을 예측할 수 없게 불규칙적으로 주어 상대를 계속해서 그 행동에 중독되게 만드는 강력한 조건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침묵에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열정적으로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당신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힌 직후에는 완벽하게 침묵 속으로 잠적합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상처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인간의 마음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망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 의해 그 연결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끊어지면 우리는 깊은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미성숙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전부인 관계 속에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침묵함으로써 당신이 논쟁하거나 해명하거나 상처를 치유할 기회 자체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공백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끝없는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감아보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모든 비난을 자기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결국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당신에 대한 완벽한 심리적 지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에는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관계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의 거부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파괴적인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 즉 관계 속에서 느끼는 당신의 가치감을 뿌리부터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침묵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당신이 보이고 언제 당신이 보이지 않게 될지는 오직 내가 결정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학대를 넘어 실존적인 조종입니다. 더 교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을 자기 자신의 실패로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덮칩니다. 그리고 이 역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롭습니다. 그들은 사과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 하면 당신이 남아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감정 노동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전략은 당신이 허락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갖는 힘은 그들의 목소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그들과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제력은 바로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갈망, 그리고 그들에게 닿으려는 당신의 반복적인 시도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무응답 메시지, 잠 못 이루는 밤, 감정의 소용돌이는 그들의 권력감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냉소에서 비롯된 무관심이 아니라 명확한 인식입니다. 당신은 이 상황에서 침묵이 중립이 아니라 조종이며 평화가 아니라 압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미묘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사랑을 부재와 친밀함을 혼돈과 관심을 고통과 연관짓도록 길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고리에 오래 머물수록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정상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의존성이 친절이 아닌 혼란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풀어야 할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의 본질, 즉 나르시시스트의 무기고에 있는 하나의 무기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고 애원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며 오직 그것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사랑을 지렛대로 착각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협상할 수 없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 왜 그들이 나에게 이러는 걸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왜 아직도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의할 권한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해를 끼친 후 너무나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일으킨 감정적 혼돈을 수습하려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침묵합니다. 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면 최소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감정적 주파수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건강한 사람이 처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다룹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전염병처럼 피합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부서지기 쉬우면서도 과대 포장된 자아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보이면서 동시에 그렇게 불안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의 역설입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진 가면일 뿐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암시, 해를 끼쳤다는 사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완벽함이라는 환상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지는 대신 그들은 도망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진실과 마주하는 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일부와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감은 자기 성찰과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러한 인정은 단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죄책감, 후회, 관계를 회복하려는 욕구와 같은 내면의 신호를 느낍니다. 이 감정들은 불편하지만 관계를 보존하고 우리를 진실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신호들을 위협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다가서는 대신 입을 닫거나 더 나쁘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오해해서, 당신이 나를 자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역학관계는 당신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원래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들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혹시 모든 것이 내 탓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혼란의 짐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방어기제입니다. 상처를 부정하고 비난을 회피하며 뒷수습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존하고 당신은 두 사람의 문제를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침묵을 일종의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 정말 내가 과민 반응했나 봐.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왜곡된 논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 뒤 침묵하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입니다. 침묵은 의심, 고통,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의도된 심리적 처벌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계산된 공격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의 가장 병적인 형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교류의 장이 아니라 지배력을 다투는 경기장입니다. 당신이 반발하거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전에 개방적인 대화가 아닌 의도적인 철수로 응수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추방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말없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넘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시간이야. 내가 내 자리를 깨달았을 때만 나는 다시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침묵은 행동 교정 도구입니다. 이제 당신은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느 날 깨어나 자신의 잘못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멈춰야 합니다. 그 환상은 당신을 그 자리에 계속 묶어둘 뿐입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그들의 침묵이 혼란이 아니라 전략적인 자기보호 회피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왜곡에 목숨을 건 사람에게 더 이상 명확성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을 심오한 해방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란 타인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 불안, 혼란은 그들에게 연료가 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고통은
그들에게는 박수갈채와 같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는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칭찬과 찬사가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혼란을 통해 통제력을 얻으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당신의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봅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해. 나는 여전히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 심리적 쾌감을 줍니다. 따라서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공급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괴로움이 그들의 만족감이 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그들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용기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감 능력의 부재, 책임감의 결여, 그리고 관계적 깊이의 완전한 결핍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일이 힘들어졌을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물고 나타나고 함께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어떤 달콤한 말로 당신을 설득했든 상관없이 이미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더 큰 자기 가치의 상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은 당신은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침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사랑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침묵은 이미 그 자체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그들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믿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지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중요한 진실들을 밝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평화와 명료